몸속에서 이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이것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일상까지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데요. 말에도 아프고 숨 쉬어도 아프고 근 1년 동안은 식물인 같이 누워서만 지냈어요. 수술 자국이 선명한 뼈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부족하면 기침 한 번이나 가벼운 넘어짐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지지하는 뼈. 한 번 망가지면 돌이키기 힘든 뼈를 지키는 방법. 당신이 잠든 사이 사라지는 뼈를 잡아라. 전국에 있는 산을 찾아다니며 등산을 즐겼다는 그녀.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등산을 다니며 건강만은 자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도 좋아했던 등산을 끊고 매일 아침 약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1년 전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 수치가 마이너스 3.2까지 내려가가지고 약 처방을 받아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62세 박명옥 씨입니다. 화창한 어느 날 산책을 나오셨나 본데요. 하늘을 유심히 보더니 선캡에 선글라스까지 햇빛으로부터 중무장을 한 그녀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햇빛 받으면 피부 노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피부 보호를 위해서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노화가 걱정이라는 이분. 그런데 요즘 들어 나이 들었다는 걸 실감하며 한 가지의 걱정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이제 뼈가 튼튼해 보이는데도 골다공증이라고 그러면서 해서 아 이제 나도 이제 서서히 그래지나 보다 하고 더 걱정이 되죠. 골다공증이 올까봐 걱정인 65세 박영숙 씨. 두 사람의 뼈 건강은 어떤지 현재 상태가 궁금한데요. 정확한 골밀도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1년 만에 받는 골다공증 검사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뭐 더 나빠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도 먹었으니까. 그렇고 뭐 심하게 나쁜 건 하지 않았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골다공증 검사한 지도 이제 오래됐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검사 한번 다시 받아보려고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떨리네요. 잘 안 나올까 봐. 엉덩이 안쪽으로 조금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고 손 내리시고 그대로 이제 움직이지 마세요. 그대로 계세요. 골밀도 검사 후 1년. 그동안 뼈 상태가 좋아졌을지 제가 다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두 분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숫자 10개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면 일단 다 나쁜 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여러 개 숫자 중에서 하나만 마이너스 2.5 넘어가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른 데는 다 아슬아슬하게 비켜지만 여기 3.0이 하나 있어요. 이거 허리의 세 번째 뼈인데 이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2.5 넘어가도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거든요. 넘어갔잖아요. 아이고 나 미쳐. 이 수치대로라면은 다시 1년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아 다시 시작해. 이거 보통 연 단위로 치료하거든요. 이거. 방치하면 점점 매년 더 나빠지거든요. 그렇겠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뼈가 뭐 아주 스펀지처럼 약해지고 그러면 네. 정말 어이없게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엉덩이만 쪄도 뭐 우수수 내려앉고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박명옥 씨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3.0으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영숙 씨는 어떨까요? 근데 여기 허리에 보이는 이 숫자 10개 보시면은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마이너스 1점대잖아요. 0점대 하나도 없죠. 이거는 이제 정상에선 벗어난 것이고 이게 보통 나이를 먹어가면은 이게 특별히 막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통은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숙 씨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0으로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네요. 두 사람이 진단받은 골다공증과 골감소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골밀도 검사 수치인 T스코어가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2.4의 경우 골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로 떨어지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10대 질환 중 하나고요. 골양이 감소하고 또 미소의 구조의 이상이 되는 걸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약해져서 이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정도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3초에 1명꼴로 골다공증이라는 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꾸준한 노력에도 돌아오지 않는 골밀도 수치에 실망이 큰 듯한데요. 더욱 걱정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15년 전쯤에도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러 가면서 우연히 골밀도 검사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그냥 우연히 했는데 뭐 T스코어가 3.7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치료를 하고 노력을 했더니만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괜찮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뼈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방심하면서 살았죠. 지금은 더 이거 나섰는데도 완치가 안 되고 이거 다시 또 나빠질 수 있다 생각이 들으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골다공증이 완화되었지만 재발을 경험한 박명옥 씨. 골다공증은 일시적인 노력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골다공증의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 140도가 구부러지는 각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피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피는 거를 하시면 됩니다. 예, 좋아. 까지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검사하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려고 뭐 주사적인 치료를 하려고 왔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골다공증이 있다고 밝혀지는 분들 엄청나게 많으세요. 대부분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뼈가 다 약하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며칠 전 관절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정금옥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세요? 그렇게 심하게 아프진 않아요. 여기는요? 괜찮죠? 물이 차 있는 건 없고 그래도 생각보다 물이 좀 많이 빠졌네. 피가 차면 빵빵하게 막 부어요. 근데 그런 부기가 별로 없어. 관절 수술을 준비하며 골밀도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척추에선 골다공증, 고관절에선 골감소증을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허리하고 그다음에 고관절에서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긴장을 하고 수술을 해야 돼요. 뼈가 약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 기구를 이렇게 딱 뼈에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너무 우악스럽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훨씬 더 조심을 해야 돼요. 한번 무너져 내리면 끝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의료진들이 조심해야 되죠. 자신이 골다공증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정금옥 씨. 그녀의 뼈가 보내는 신호를 몰랐던 걸까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게 그렇게 안 했었다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다녔지 뭐 그냥 아프지 않았으니까. 아, 증상이 없었어요? 예, 아무 증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느닷없이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증상 없는 질병이라 불리는 골다공증은 남의 일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골다공증 환자가 2019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2019년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비율은 22.5%로 5명 중에 1명은 골다공증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남성 골다공증 환자는 매년 5만 명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남성 대비 16배나 많이 발생하며 그중에서 50대 이상이 96.3%로 갱년기 이후의 발병률이 높은데요. 그 원인은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골밀도를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주다가 완경을 하는 순간 감소하기 시작해서 골다공증에 취약해지는 건데요. 실제로 갱년기 이후 뼈의 재생 기능은 약화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는 촉진되어 골밀도가 급속도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갱년기 이후에 골밀도 감소가 10배가량 빨라진다고 하니 속상하네요. 이곳의 뼈 건강을 이룬 후 일상이 바뀌었다는 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벽을 지탱하고야 겨우 현관으로 걸어 나옵니다.
지팡이까지 짚고서야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문 열어주는 게 좀 늦었어요. 그러셨어요? 예. 어디가 그렇게 좀 안 좋으셨어요? 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거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항상 붙잡고 다녀야 하고. 서 있는 것도 힘드신지 아까부터 지팡이를 꼭 쥐고 계십니다. 발목이 자꾸 삐어서 그래서 지팡이를 부득이하게 짚게 되는데 밖에 나갈 때는 자꾸 넘어지고 그러니까 골절될까 봐 그래서 지팡이 짚고 다녀요.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는 춘실 씨. 간단한 걸음조차 버거워 보입니다. 춘실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에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마이너스 3.0이었어요. 10년 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여전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칼슘 주사 3개월에 한 번씩 혈관으로 맞고 있고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골밀도 검사를 하면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골다공증 치료를 하며 호전될 뼈 건강을 기대하던 그녀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5년 전에 제가 골반 틀어져가지고 체형 교정하려고 교정을 받다가 제가 골다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골절이 됐는데 그때 흉추 다발성 폐쇄성 압박골절이 된 거예요. 체형 교정을 하던 중 골다공증으로 약해진 뼈가 버티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표현을 못해요. 너무너무 아파서 이렇게 움직이면 아프고 말해도 아프고 숨 쉬어도 아프고 흉추 등뼈 있는데 거기가 아주 그냥 애로 얼마나 아픈지 안 겪어보서 모를 거예요. 그 고통은 아주. 제일 힘든 거는 누웠다가 일어날 때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건 1년 동안을 식물인같처럼 누워서만 지냈어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이게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주로는 척추여서요. 척추를 지지하지 못해서 쉽게 부러지거나 내려앉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엉덩방아를 찢거나 아니면 재채기, 기침을 하다가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압박골절이 생기면 일단 통증으로 인해서 거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운동이나 이런 걸 더욱더 못하게 될 테고 그럼 그로 인해서 이제 골다공증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무로 골다공증성 골절 실험을 해봤습니다. 정상 뼈와 골밀도가 낮은 골다공증 뼈를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충격을 가해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정상 무와 달리 골다공증 무는 몇 번의 충격으로 으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뼈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데요. 확연히 비교가 되네요. 춘실 씨도 압박골절 이후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온몸이 쑤시고 아픈 춘실 씨에겐 누워있는 것도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면은 등 쪽 부위라든가 어깨 쪽 통증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자세를 또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 반경이 좁은 춘실 씨, 그마저도 바닥에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바닥에만 계속 생활하시네요. 그 이유가 네. 있나요? 예, 바닥이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침대 사용하면은 떨어지면 골절될 위험도 있고 떨어지기 그게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엄청 신경 쓰고 제가 조심을 많이 해요. 실제로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집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춘실 씨는 집안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제한된 활동으로 움직임이 적어지자 질병까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런 일들이 식습관에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어렸을 때부터 편식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는 고기 그 특유 냄새 때문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일체 안 먹었어요. 그리고 생선은 비린내 난다고 아예 안 먹고. 제가 이렇게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서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콩종류나 두부 그거를 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식사가 끝난 후 남들에겐 손쉬운 설거지도 춘실 씨에게는 또 하나의 산입니다.
균형을 잡으려 한쪽 팔로 기대고 힘쓰다 보니 손목이 많이 부었다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그릇이나 이렇게 자꾸 들고 이렇게 힘줘서 이렇게 닦다 보면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발목도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힘들고. 뼈가 약한 상태에서 한쪽에만 가해지는 힘 탓인지 관절 부위가 부어오르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하네요. 그런 춘실 씨가 집 밖을 나가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지금보다 나아질 일상을 꿈꾼다고 하는데요. 힘차게 내딛는 발걸음처럼 조금씩 나아가며 건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환자에게 골절은 얼마나 위험할까요? 골다공증에서 생기는 그 환자에서 생기는 골절은 젊은 건강한 환자들에 생기는 골절과는 다르게 으스러지는 그런 식의 골절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척추뼈의 압박 골절이 있을 경우에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고 또 납작해지면서 이제 폭발하듯이 부러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척추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아주 그냥 심한 경우에는 그 척추 안에 지나가는 척수라는 중추신경까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고관절 골절의 경우에는 골절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약 20%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이고 적절하게 만약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 사망률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은 아주 위험한 병이죠. 골밀도 검사 결과 골감소증을 진단받은 박영숙 씨와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박명옥 씨.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그녀들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명옥 씨의 식단을 봤는데요. 언뜻 보기엔 우리네 밥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김치, 젓갈, 장아찌, 저도 참 좋아하는데. 한 개를 먹으라도 좀 짭짤하게 들어가야지 밥을 먹은 것 같고 평소에 그냥 그렇게 먹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양념 가득한 반찬의 염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저도 자주 먹는 반찬이다 보니 긴장됩니다. 아이고, 기준치보다 훨씬 높네요. 젓갈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칼슘은 동일한 세포계에 의해서 배출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칼슘도 함께 배출이 촉진됩니다. 그리고 혈액 중에 칼슘이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은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뼛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뼈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게 되면 이 뼈의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또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골감소증을 진단받은 영숙 씨의 식습관은 어떨까요? 나물 반찬이 많네요. 저도 좋아하는 채소들입니다. 원래 채소가 몸에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주로 채소 위주로 많이 먹는 편이에요. 건강해 보이는 채소 위주 식단 좋은 거 아닌가요? 채식 위주로 된 식단은 칼슘의 함유량도 낮고 또 흡수율도 낮기 때문에 칼슘 부족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 체내 칼슘이나 철분과 같은 여러 무기질의 흡수도 함께 저해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식사 후엔 꼭 녹차를 마신다고 하는데요. 영숙 씨만의 건강 디저트입니다. 녹차가 건강에도 좋고 입안도 개운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밥 먹을 때 물 대신 녹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녹차도 뼈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카페인은 이 뼈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칼슘이 소변으로 또 배출되게 하고요. 따라서 하루 적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짭짤한 반찬, 카페인, 식이섬유뿐인 식단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흔한 습관이 골다공증을 부를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그러면 이처럼 우리가 놓치는 골다공증의 신호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골다공증은 사실 크게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사실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신호를 그래도 알아챌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같이 해볼까요?
저는 여기서 한 개가 해당됩니다. 6개 이상 항목에 해당된다면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검사 받고 뼈 건강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번엔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뉴욕, 보스턴까지 마라톤으로 전 세계를 누빈 23년차 마라토너 63세 이애경 씨입니다. 와, 동아 또 있네. 춘치. 네. 매달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언제 이렇게 많이 뛰었지? 정말 1년에 풀을 한 6, 7번 뛴 적도 있어요. 쉬지 않고 뛰어온 지난 날들을 증명하듯 가득한 메달과 트로피. 애경 씨는 메달을 보며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항상 몸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메달이 꽤 많은데 그래도 내가 이 마라톤을 한 70, 80까지도 뛸 수 있을까? 그러고 싶다. 적어도 70대까지 풀은 뛰어야 되지 않을까. 아껴가면서 써야 되겠죠, 다리를.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애경 씨와 밖에 나가기도 힘든 춘실 씨. 비슷한 나이대임에도 상반된 일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애경 씨도 뛰지 못하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6년 56살. 예. 그때 건강검진에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이 나왔는데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7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렇게 얘기 듣고서 네. 어땠어요, 느낌이? 와, 나 그러면 앞으로 뛰지도 못해? 어떡하지? 난 마라톤을 나이 들어서까지 난 계속 하고 싶고 난 어떡하지? 좀 심각했어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7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던 애경 씨. 계단 훈련하려고 지하철에서 제일 긴 계단 찾아서 막 불어. 계단 뛰기 훈련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계단을 뛰는 건 고사하고 올라갈 때도 한 칸에 2번, 한 칸에 2발, 내려갈 때도 잡고 한 칸에 2발, 한 칸에 2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죠. 걸을 때 그러니까 힘을 딱딱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팍팍 힘이 이게 지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힘들었죠. 연극 배우로 활동하는 그녀에게 움직임이 불편해지는 것은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에 자부했던 만큼 골다공증 진단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만에 하나 뭐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골절 수술하면은 골밀도가 좋아지고 또 빨리빨리 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부러지고 뼈가 잘 안 붙고 이러면 뭐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전혀 상상 못했어요. 왜냐면 골다공증은 걷거나 뛰는 사람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마라톤 20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골다공증이야? 믿기지가 않았죠.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게 생겼을까? 다시 검사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제가 그때 이제 갱년기로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짧은 시간에 확 떨어진 거예요. 건강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애경 씨. 이후 본격적으로 뼈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마라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뭐 매주 기본으로 하프는 뭐 기본 뛰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는. 엄청 좋아진 거죠. 왜냐면 마라톤을 어쨌든 뛸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좀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러니까 잘 뛰어지면 좋아요. 잘 뛰어지면은 하루가 막 즐거운 거죠.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뭐 괜찮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애경 씨가 뼈 건강을 찾고 다시 뛸 수 있었던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식습관부터 운동 습관까지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바꿔 나갔다고 합니다. 가만 보니 오늘의 메뉴는 청국장 맞죠? 제가 골다공증 진단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나을 수 있을까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막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국장에는 비타민 K2가 많은데 얘가 칼슘이 뼛속까지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국장 즐겨 먹고 있어요.
청국장을 만들 때 그녀의 팁이 있습니다. 저염 된장을 써서 염도는 낮추고 두부로 단백질 함량을 높여주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두부 속 성분들이 골밀도를 증가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함께 먹을 샐러드도 준비하는데 여기에도 애경 씨만의 팁이 빠질 수 없겠죠? 냉장고에서 꺼내는 이것, 정체가 뭔가요? 리코타 치즈라고 해요. 다른 치즈랑 좀 다르게 생겼죠. 우유에 유청 단백질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칼슘, 미네랄 이게 더 많이 함유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혜경 씨표 뼈 튼튼 건강 밥상. 한 끼를 먹어도 대충 먹는 법 없이 영양소를 꽉꽉 채워 먹는다고 합니다. 완전 고소해요. 그리고 애경 씨가 골다공증을 앓고 챙겨 먹기 시작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또 뭘까요? MBP라고 하는데요. 예, 뼈 건강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 골다공증 그 진단 받고 나서는 얘를 좀 꾸준히 먹고 있는 편이에요. MBP는 무엇인가요? 이 MBP는 밀크 베이직 프로테인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우유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 뼈의 재생을 돕는 생리활성 물질입니다. 우유에서 0.005%만 아주 극미량으로 존재하고요. 이 뼈를 만드는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P는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MBP는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의 증식은 증가시키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하여 두 세포 간의 불균형을 개선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토끼의 대퇴골에서 유래한 골세포에 파골세포를 투여했더니 골세포가 크게 파이고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때 MBP를 투여한 결과 파골세포의 활성이 억제되면서 구멍의 크기와 수가 모두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MBP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골밀도가 약 12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식사를 한 후에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애경 씨. 매트를 펴는 걸 보니 운동을 시작하려나 본데요. 절을 하시네요. 한창 유행했던 108배 다이어트 이런 걸까요? 어머니 지금 이거 웬 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108배인데요. 제가 이제 골다공증을 앓고 막 그럴 때는 그 운동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내가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 108배는 금방 그냥 이거 자리만 펴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방송만 있으면 되니까. 108배가 골다공증 완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108배의 운동법은요, 이 전신 유산소 운동도 되면서 또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운동은 조골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 또 근력을 같이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 관절이 좋지 않는다면 주의하시고요.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Dress up so happy, looking so fancy. I got that salty chip on my shoulder. Oh, but when the night is deep, you find me in the streets. 이분 역시 골다공증을 극복한 55세 이란희 씨입니다. 아니 근데 라니 씨 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10cm인데요. 무대에 설 때는 한 18cm까지 신어요. 와, 진짜요? 네. 근데 전에는 엄두도 안 났는데 지금은 거뜬하게 그 높은 것도 신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은 돼요. 주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란희 씨. 지금은 높은 굽의 하이힐도 거뜬히 신을 수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 50, 그러니까 50살이죠. 그때쯤에 골 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당시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4 정도 나왔는데요. 거의 골 다공증에 가까운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골밀도 수치가 마이너스 2.4로 심한 골 감소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어느 날 계단을 오르는데요. 처음 느껴보는 그런 통증이 왔었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삐끗하는 증상이 나타났었어요. 앉았다 일어났는데도 이게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뭔가를 집어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었고 또 많이 걸을 때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절기도 하고. 한동안 극심한 통증에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활동적이던 라니 씨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 그런 골 그 감소증이나 그런 게 다리에 무리 갔다고 하니까 다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진짜 20대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불편하면은 걸어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이제 좀 침울해지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으로 해서 뭐 그때 무기력해지고 우울증 그런 것까지 왔던 것 같아요. 골 감소증 이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작년 골밀도 검사에서 드디어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클라이밍도 하고 수상 스키도 이렇게 익스트림 그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아무래도 건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한 또 이렇게 지금 모델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더 좋고요. 그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한데요. 라니 씨 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요리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거 아몬드 아닌가요? 아몬드로 뭘 만드시는 건가요? 제가 뼈가 아프고부터 만들어 먹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몬드 버터를 만들 건데요. 아몬드 하나만 있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이에요. 볶은 아몬드를 믹서기에 넣고 아몬드에서 나오는 기름만으로 크림 질감이 될 때까지 갈아주면 됩니다. 간단한데요? 아몬드가요, 칼슘,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이렇게 아몬드 버터로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몬드 버터를 먹는 방법까지 신경 쓴다는 라니 씨. 또 뭐를 찍어 먹는 거죠? 빵인가 했더니 이거 다 아시죠? 빵은 살이 찔 것 같아서 자주 안 먹고요. 샐러리에 찍어서 먹고 있어요. 샐러리에는 마그네슘과 여러 무기질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간식을 먹은 후 라니 씨가 평소에 하는 운동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달랑, 베개. 그런데 베개를 밟고서 자세를 취합니다. 베개 위에서 몸을 비트는 동작. 어디에 좋은 운동인가요? 균형 감각을 기르는 운동인데요. 제가 모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힐을 많이 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이렇게 균형 감각 기르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 사고 시 골절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균형 잡는 게 중요해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지는 동작은 일명 조개 운동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취약한 고관절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무릎과 발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TV 보면서 하면 딱 좋겠어요. 이제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려나 봅니다. 뭘 먹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각종 채소를 씻고 메인 재료 연어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를 할 거예요. 연어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량을 늘려주고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이 뼈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요. 노릇노릇 연어와 아스파라거스를 굽고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각종 채소도 준비하는데요. 라니 씨가 먹는 음식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는 채소들도 뼈에 좋은 걸로 챙겨 먹어야죠.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래서 자주 챙겨 먹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라니 씨가 청춘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 건강 밥상. 맛도 건강도 잡은 일석이조죠. 골밀도 높이는 식단인데요. 뼈 건강을 되찾은 뒤에도 방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식단을 신경 쓴다고 합니다. 식사 후 라니 씨가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MVP인데요. 골밀도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뼈가 나빠진 후부터 제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잃어버린 청춘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라니 씨. 그녀가 앞으로 꿈꾸는 삶은 무엇일까요? 뼈에 좋은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면서 우리 뼈 튼튼하게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영화 주인공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싶어요. MVP를 꾸준하게 먹는 것이 또 골밀도와 골 강도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완경 이후인 65세부터 86세 여성을 대상으로 12개월간 MVP를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 전보다 골 강도가 1.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밀도가 인지력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골밀도 감소폭이 클수록 인지기능 저하 폭도 컸다고 합니다. 게다가 골밀도가 가장 많이 저하된 경우 인지력이 20% 가까이 저하됐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 호르몬으로 뼈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뼈에 필요한 칼슘과 골경 무기질이 뼈에 붙기 위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죠. 건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6개월간 MVP를 섭취하자 먹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오스테오칼신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짭짤한 반찬부터 카페인 과다 섭취 등 일상 속에서 뼈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많았던 박명옥 씨와 박영숙 씨. 그녀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본 뒤 뼈 건강을 되찾게 해줄 맞춤 솔루션을 준비했는데요. 박명웅님 같은 경우에는 염분을 줄인 저염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하겠고요. 그리고 칼슘, 그리고 비타민, 망원의춤 등등 그 뼈에 필요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골고루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식단으로 바꾸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체중만을 이용해서 그 뼈와 근육의 부하를 가하는 그 체중 부하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박영숙님은 그 물을 자주 섭취하는 대신에 그 커피, 녹차처럼 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때문에 그 카페인 음료는 하루에 한두 잔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뼈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그 영양소가 포함되는 무말랭이차 같은 거를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햇볕에 말린 무말랭이는 그 비타민 D가 풍부해져서요. 그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맞춤 솔루션이 내려졌습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처음엔 어렵겠지만 뼈 건강을 위해 두 분 다 잘 실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된 솔루션 첫날, 골 감소증을 진단받았던 영숙 씨가 산책을 나왔는데요. 자외선 차단하던 모자와 선글라스는 이제 안녕. 비타민 D를 온몸으로 합성 중입니다. 골다공증에는 햇볕을 받아야 좋다고 그래서 햇볕을 흠뻑 받으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앞으로는 그럼 선캡이랑 그거 다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모두 다 벗어버렸습니다. 과하면 독이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적절하게 햇빛을 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끝나고 돌아온 영숙 씨, 다용도실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오는데요. 아, 솔루션이었던 무말랭이 차를 준비하나 보네요. 제가 원래는 커피나 녹차 같은 것을 즐겨 먹었는데 골다공증에는 카페인이 많아서 그 커피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에는 뼈에 좋은 칼슘과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무말랭이 차를 만들어 먹어보려고 해요. 햇빛을 듬뿍 받아 뼈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무말랭이. 무가 부를 때까지 팔팔 끓이기만 하면 돼서 간단해 보이는데 맛은 또 어떨까요? 맛있네. 점심시간이 됐으니 식단 솔루션도 실천해야겠죠? 채소 반찬 위주로 식사를 했던 영숙 씨가 달라졌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 고기 반찬이 등장했는데요.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합니다. 채소만 많이 먹으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단백질 섭취를 해야지만 뼈 건강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채소와 고기를 같이 먹어야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전에 고기 반찬은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의 식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균형 잡힌 박영숙 씨의 건강 밥상. 식사 후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MBP도 잊지 않고 챙기는데요.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던 명옥 씨는 어떨까요? 역시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재료는 두부인가 봅니다. 부쳐 먹어도 맛있고 조림으로 먹어도 맛있는 두부. 그런데 으깨시네요. 어머니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네, 쌈장을 만드는 거예요. 쌈을 사 먹자면은 쌈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짜게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저염 쌈장을 만들려고요. 물기를 짠 두부를 으깨고 된장, 고추장, 물, 참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만 주면 저염 두부 쌈장 완성! 정말 간단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짠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안 심심하겠어요? 이렇게 먹어도?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래 짠 게 좋긴 좋은데 양념 이렇게 하니까 이 비법이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극적인 양념과 짠 반찬 대신 저염식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명옥 씨. 명옥 씨 맛있어요? 짜지도 않으면서도 담백한 게 맛도 좋으네요. 한 끼 식사로는 뭐 충분하고 영양면에서도 모자라지 않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조금 쉬더니 이내 솔루션으로 받은 체중 부하 운동을 시작합니다. 와이드 스쿼트부터 시작하는데요. 자기 체중의 무게를 이용해 운동하며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를 자극시켜줍니다. 이때 다리를 넓게 벌리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이어서 허리 스트레칭에 도움을 주는 코브라 자세까지. 아이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잘 많이 안 했는데 안 하다가 하니까 엄청 힘들죠. 그래도 이걸 하면은 좋아진다고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보려고요. 좋아지려면.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MBP도 잊지 않고 먹습니다. MBP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40mg으로 이 권장량을 잘 지켜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러지 혹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 또는 기타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등어 사반에다가 시금치, 열무김치, 멸치볶음, 야채 미역국입니다. 식사해볼게요. 자극적이던 밥상에서 건강한 밥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네요. 그리고 헬스장까지 가서 운동한 열정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햇빛 맞으러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하루 30분 햇빛 쐬기 잘 지키고 계시네요. 고기 반찬도 잊지 않고 드시고 계시죠? 두 분 모두 솔루션을 너무 잘 지켜줘서 제가 다 기대가 됩니다. 과연 골밀도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짧은 게 아니지만 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이 추세대로 좋아지시면 이제 골다공증에서 벗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두 분 모두 골밀도 검사 결과 수치가 호전되었습니다. 2주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결과를 들은 기분 어떠세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수치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뼈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노력하고 싶어요. 지난번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하셔갖고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춤 솔루션을 통해 짧은 기간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두 사람.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한 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when you're on to rush. I wanna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I guess that I forgot to tell you that I can't get you out of my mind. 채널 A